파행으로 치달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 대회 기간 동안 참가국의 대표들은 조직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고, 그럼에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일부는 철수해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불신의 대상이 됐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남은 잼버리의 실상을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잼버리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지난 4일, 폭염을 견디지 못해 탈진한 대원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물과 얼음이 비싸다, 수돗물은 마셔도 되는지, 더러운 화장실 청소는 언제 되는지 각국에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이제 변기나 소변기가 냄새가 심하고 이제 계속 변기가 막혀 있는. In the campsite, there is no tree, so it's hotter. 각국 대표단은 회의에서 불만을 토로했고 조직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단독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영국 대표단은 급수대, 샤워실, 폭염 대책을 요구했지만 조직위가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위생이 확보되는지 거듭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튀니지는 이런 상태에 잼버리장을 닫아버리자는 발언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한국연맹 이항복 캠프장은 대회를 1년 미루자고 했는데 세계연맹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태가 빚어졌다고 책임을 돌렸고 여성가족부 역시 책임은 정부가 아닌 조직위에 있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하루 뒤인 대회 5일차, 잼버리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호주는 차라리 잼버리를 중단하라고 일갈했고 포르투갈은 리더십이 없고 부실한 운영에 아이들이 떠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독일은 세계연맹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제 한국 조직위는 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는 결국 퇴영을 통보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잼버리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세계연맹이 참여 인원을 고르시면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그리고 얼음물과 냉방버스로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결국 잼버리는 조기 퇴영이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난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폐영했지만 외신을 통해서 행사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에서는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한 단원의 일기장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주최 측의 준비 부족으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대원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원들은 점점 더 병들어갔고 우리는 그 대원들이 누울 그늘을 만들어야 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웨덴 스카우트 대원들의 팀 리더 23살의 모아 매너스트램. 그는 일기장의 도착부터 철수까지 열흘간의 잼버리 생활을 기록했고 영국 가디언은 그 내용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스웨덴 팀의 야영은 첫날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일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는데도 캠프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레드존을 배정받고 텐트를 설치할지부터 고민했다. 둘째 날이 되자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안이 너무 뜨거워 아침 7시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대원 몇 명이 열사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물이 없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했다. 화장실 쓰레기통은 가득 차 넘쳐나고 남자 화장실 벽에는 대변이 묻어 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The first is the sanitation. We were concerned that the toilets weren't being cleaned frequently enough. 셋째 날, 영국 대원들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캠프에는 불안감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미국 대원들까지 철수한다고 하자 도미노 철수까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나마 정부와 세계 스카우트 기구가 나서면서 화장실 문제 등이 좀 나아졌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닫혀있는 의무실에서 허탕을 치고 해열제도 모자란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듣고는 완전히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건 우리가 바랬던, 예상했던 게 아니야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야영지를 떠나 머물렀던 대학 기숙사에서 받았던 한국인들의 환대,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했던 K-팝 콘서트의 에너지가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었다면서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지난 12일 새만금 잼버리 폐영식과 K-팝 공연이 함께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위에 대형 무대가 설치되고 의자와 울타리 등이 깔렸습니다.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잼버리 파행의 아쉬움도 어느 정도 달랬지만 축구 팬들은 또 다른 상처를 입었습니다. 콘서트 직후 축구 커뮤니티에는 박살났다는 표현이 맞겠다, 잔디는 말해 뭐하냐며 허탈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는 지난 2021년 서울시설공단이 천연잔디 95%에 인조잔디 5%를 섞어 깔았던 이른바 하이브리드 잔디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고 이후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각종 대형 콘서트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했던 관리 덕분에 최근 열린 경기에선 잔디의 배수가 잘 돼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간혹 행사를 열더라도 최대한 잔디 바깥에 무대를 설치하는 등 신경을 써왔는데 이번 잼버리 행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재 상암 경기장 잔디 현황이라며 복구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대가 설치됐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는 잔디가 아예 제거돼 있고 다시 잔디를 깔고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있습니다. 콘서트 당일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한 덮개를 깔기도 했지만 이미 잔디가 파이고 상한 상태였다는 목격담도 올라왔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주말인 오는 19일 FC서울과 대구FC의 경기가 예정된 상황.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까지 긴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19일 경기 후에도 필요하면 추가 복구를 하겠다며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구가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고 훼손된 잔디에서 경기를 할 경우 선수들의 부상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축구 커뮤니티에는 이 잔디를 만드는데도 2년 넘게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원상 복구가 되겠냐며 잼버리 준비만 잘했다면 안 써도 됐을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